다만 손실액은 참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손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13조 손실이라는 거는 확정된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아직 손실도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손실인데 불구하고 예. 유예하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민간인 중심의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흔히 사자방이라고 불렸죠. 이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다. 이런 뜻을 표명을 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4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은 16조 7천억 원, 확정된 손실액만 1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산자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합류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한신대 고기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왜 지금 구성을 했을까요, TF를? 혹시 그러니까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예. 일단 지금 석유 공사가 경영 상태 너무 부실해가지고 예. 뭔가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석유공사가요? 석유공사도 광물자원공사도 가스공사도 비슷합니다. 공사들이? 예.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어떤 수술, 회생책 이런 것까지는 다 포괄해서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이야기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산자부가 밝힌 그 투자액 손실액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교수님도 뭐 비슷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손실액은 참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손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13조 손실이라는 거는 확정된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아직 손실도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손실인데 불구하고 유예하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0조가 우리나라 밖으로 가서 다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거 다 국민 세금이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한번 망가지면 그거를 딱 정리를 손절매를 하면은 그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데요.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참 가늠하기가 힘들죠. 근데 43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이 자원 외교 비리를 계속 추적을 해 오시고 책까지 쓰시던 분인데요. 예. 이게 워낙에 방대하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 다 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성이라고 보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예. 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예. 이게 아주 엉망이었고 또 하나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 있는 볼레오에 있는 구리 강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두 건이 아주 엉망이죠. 이게 좀 전에 보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날린 거예요, 도대체? 한 4조 5천억 정도의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한 3조 5천억 이상을 날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좀 더 나쁘게 보면 거의 다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다? 아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예. 볼레오 구리광산은요? 그것도 지금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빚을 보증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4조가 넘는데 예. 이거는 아까 하비스트보다 더 심하고요. 예. 아마 이거는 지금 손절매 하면은 다 날린다고 생각해서 손 빼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손을 안 떼면 계속 더 이제 갖다 더 부어야 늘어납니다. 된다. 예, 투자한 액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손실로 안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이 자원 외교 비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의아했던 게 정부가 나서고 공사가 나섰던 거잖아요. 예.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계산기 다 두드려 봤을 거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TFT 위원을 맡겠다고 한 배경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도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정말 터무니없는 투자를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공사가 그 정도까지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라면 진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은. 모르고 했으면 정말 문제죠. 그거는 더 큰 문제인데 저는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알고도 그리고 굉장히 주위에서 투자하기 전에 많은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차근히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 과연 사장이 혼자 독단을 했을까? 예.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지요. 바로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적 의혹이 이게 말 그대로 경영의 논리, 장사의 논리만 작동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정치 논리가 작동이 됐고 뒤에 이른바 권력 실세가 있었고 이랬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 어떤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거의 확신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기업에도 있어보고 해서 그런 경영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 사전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조 원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경제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해서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투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라는 거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다른 이유,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틀림없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의혹 때문에 수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밝혀낸 게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가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국감도 했었어요. 그때 국감위원으로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이게 정부가 이거를 방어하겠다, 감추겠다 딱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잠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고요? 예.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2015년에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이었는데, 자료 접근이 안 돼요. 아주 심한 말로 말하면요. 이제 감사원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선 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협상해서 얻은 게 보좌관까지는 허용하겠다. 아니, 감사 결과 자료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접근이? 힘들었다는 겁니까? 기초 자료를 못 보게 제한을 했고요. 게다가 더 심한 거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조차도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필기도구나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고 찍지도 못하고. 적어서 가는 건 괜찮답니다. 연필로. 그런데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건 일절 안 된다. 말 그대로 복사는 안 되고 열람만 가능했다 이거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정감사고 조사인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조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요? 검찰도 나는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때 공사 사장들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판사들의 생각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나 다 부실덩어리였다,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럼요. 신용만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그렇게 해서 이런 주고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이 파악하기에는 이렇게 자원외교에 이제 그 맨 앞으로 이제 내몰렸던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지금 경영 부실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우선 자원광물공사는 사실은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으로 겨우겨우 메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지금 예산이 다시 투입돼야만 정상으로 돌릴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이 없는데 다만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정부가 보증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요. 석유공사는 자원광물공사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손실이 커서 풍계 투자는 생각도 못할 정도고 문제는 앞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것까지 생기면은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정권의 그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럼 실무 일을 했던 공사의 실무자들이 그 예를 들어서 양심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못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 ETF에서 조사 들어가고 이러면 양심 고백이라든지 이실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면 신원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여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 투자 잘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있기는 한데요. 너무 규모가 작은 것들은 비교적 투자를 잘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전체에서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몇십억짜리는 잘했는데 조 단위는 전부 다 단위는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렇군요. ETF는 지금 혹시 활동 기한을 정해놓고 출범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기한은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해줄 거냐를 이제 TF 위원들이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자원 그 해외 투자 케이스는 전부 다 들여다볼 계획인 거죠? 100%는 아니고 주요한 것만 해서 한 81개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하베스트가든지 문제가 되는 것들만 이제 우선 이제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저희하고도 좀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218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 자원비리 밝히는 것도 적폐청산입니다.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 이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 위원으로 참여한 한신대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확정된 손실액만 1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산자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합류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한신대 고기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왜 지금 구성을 했을까요, TF를? 혹시 그러니까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석유 공사가 경영 상태 너무 부실해가지고 뭔가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석유공사가요? 석유공사도 광물자원공사도 가스공사도 비슷합니다. 공사들이?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어떤 수술, 회생책 이런 것까지는 다 포괄해서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이런. 또한
하나는 광물자원공사가 예. 멕시코에 있는 볼레오에 있는 구리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예. 요 두 건이 아주 엉망이죠. 이게 좀 그 전에 보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날린 거예요, 도대체? 그 한 4조 5천억 정도의 그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예. 한 3조 5천억 이상을 날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그것도 예.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네. 좀 더 나쁘게 보면 거의 다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다? 아예 회수가 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예. 볼레오 구리광산은요? 그것도 지금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빚을 보증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4조가 넘는데, 예. 이거는 아까 하비스트 한 번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회사가 한번 망가지면 네. 그거로 딱 정리를 손절매를 하면은 그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데요. 네.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참 가늠하기가 힘들죠. 근데 뭐 43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뭐 이거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자원 외교 비리를 계속 추적을 해 오시고 책까지 쓰시던 분인데요. 예. 이게 워낙에 방대하고 또 이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 다 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성이라고 보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예. 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예. 이게 아주 엉망이었고 다만 손실액은 참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손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13조 손실이라는 거는 확정된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아직 손실도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손실인데 불구하고 예. 유예하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민간인 중심의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흔히 사자방이라고 불렸죠. 이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다. 이런 뜻을 표명을 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4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은 16조 7천억 원. 황원까지 내몰렸다는 이야기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산자부가 밝힌 그 투자의 손실액 이렇게 그 전해드렸는데요. 교수님도 뭐 비슷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손실액은 참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손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13조 손실이라는 거는 확정된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아직 손실도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손실인데 불구하고 예. 유예하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0조가 그 우리나라 밖으로 가서 다 그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거 다 국민 세금이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